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하는 보험 김상희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7가지를 확인을 해보고 효과적인 가입 방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도 보장하는 회사가 생기면서 기존의 운전자 보험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추천 플랜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새롭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앞서서 주의사항 7가지를 먼저 안내해 드릴 건데요. 금감원의 보도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운전자 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들의 변동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10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졌었고 형사합의금의 한도가 높아지면서 업셀링의 포인트가 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공탁금 제도의 변경이 아닐까 합니다. 이때 공탁금 제도가 생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게 됐고 또 신규로 알아보시는 분들의 문의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소비자 경보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까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 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의 운전자 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 이렇게 나와 있죠. 운전자 보험은 부과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약이 100개 이상 이 부분도 눈에 보이지만 저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눈에 띄었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가적으로 보장이 추가가 되면서 실제로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한 군데 회사에서 독점하다시피 판매가 되었는데 이제는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가 되면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경찰 조사 단계, 즉 초기 대응 때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운전자 보험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보장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당연히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내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미지수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롭게 변경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단계까지 확대된 건 맞지만 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소비자 유의사항이 첫 번째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라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차량 사고 시에 수리 비용이나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보험이죠.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운전을 한다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민사적 책임을 지는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자차를 이용을 해서 출근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 영상을 보시면 5,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준비할 수가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무면허나 음주 운전 등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선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로 최근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 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 위반 상해 시 경찰 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경찰 조사 단계서부터 확대된 건 맞지만 제한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과거 운전자 보험에서는요, 변호사 선임 특약은 구속 또는 기소가 된 경우에만 보장을 해줬었는데 현재는 구속 기소가 되기 이전에 불기소 약식 기소까지 보장을 확대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 특약이 실제로 출시가 됐고요.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망사고나 중대법규 위반의 어떤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특약 하나만 개별적으로 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보험 상품은요, 어떤 연계 조건이나 최소 보험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담보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 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면 이 5천만 원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비용, 즉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담보 2개 이상을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비례를 해서 보장한다는 내용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12대 중과실에 대한 내용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경우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내용은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한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란 내용 같아요.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요, 대체적으로 보장 한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좀 부족한 부분만 늘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는 건데, 만약 비갱신형,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보험이라면 부족한 부분만 채워 넣어서 보완을 하면 비용 손해에 대한 리스크는 방지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보험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보험료가 늘어난다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 보험은요, 갱신형으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갱신형 상품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다거나 지금처럼 없었던 보장이 늘어나면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가볍게 갈아타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은 만기가 되면 환급을 해준다는 건데요,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보장만 제대로 잘 받자, 적립금도 넣지 말고 순수 보장만 받는 보험으로 알아보세요, 이런 내용 같아요. 만기 환급금이나 적립금은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내는 돈이잖아요. 효율성을 좀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보험 약관,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 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 보험 특약은 매우 많아 1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요,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특약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대표적인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비탑승 중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 설계안을 보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8세 여성분이고요. 상해 급수는 1급 기준입니다. 20년 납 20년 만기로 월 보험료는 11,195원 정도 나오는데요. 필수 특약 위주의 보장 내용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요, 2억 원으로 형사 합의금이나 공탁금으로 보상하는 특약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탑승 중이 포함이 됐다는 점입니다. 주차된 트럭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가 없는 이제 비탑승 중 사고는 대다수의 운전자 보험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겠죠. 이때 발생되는 금전적인 비용하고 법적인 비용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비탑승 중 사고는요, 5분 이내에 발생한 사고와 5분 이후에 발생된 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5분 이내에 발생된 사고는요, 어떤 차량으로 운전을 했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5분이 초과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 차량에 한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비탑승 중 사고는 변호사 선임 비용하고 벌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보험료 차이 또한 그렇게 크게 나진 않기 때문에 새롭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요, 5천만 원 한도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교통사고 후에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현재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벌금 특약은 아직까지 변동된 부분은 없는데요. 민식이법처럼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가중처벌 특례법으로 벌금 부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인사고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물 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부상 정도에 따라 가입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특약인데, 예전에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의 14급 한도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에 따라서 회사 선택의 기준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14급 기준으로 30만 원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14급은 가벼운 염자나 타박상이 해당되고 뇌진탕이 11급에 해당이 되는데 60만 원이 보장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필수특약 위주로 구성을 했을 때 만원대의 구성으로 가볍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운전자 보험의 플랜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통하는 보험으로 문의 주시거나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1로부터 1년입니다.